여름에 증가하는 질염, 원인, 증상, 이럴 때는 이 약을,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 질 유산균을 먹어서 도움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질염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앨리스입니다. 구려구자. 어느 병원이나 가기 싫지만 전용 의자가 있는 곳은 특히 더 싫습니다. 치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가 그렇죠. 셋 중에 원탑은 산부인과가 아닐까 합니다. 약국에 질염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상담 없이 기존에 쓰시던 약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약을 썼을 때 효과적이었던 경험이 있고, 아무래도 약국은 개방된 공간이라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증가하는 질염, 원인, 증상, 이럴 때는 이 약을,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 질 유산균을 먹어서 도움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질염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질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원인균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특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질염은 원인균이 다르고 감염되는 경로도 다릅니다. 세균성 질염은 내 몸에 있던 세균이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기회를 틈타서 감염되는 것이고요. 칸디다 질염도 몸에 상주하고 있던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진균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버지날라이스 균에 감염되는 것인데요. 성관계나 공중 목욕탕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 중에 가려움증은 칸디다 질염이 가장 심하고요. 분비물의 색깔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에서 노란색에서 초록색을 띱니다. 세균성 질염은 좀 비린내가 나고, 칸디다 질염은 비린내가 없지만 가려움증이 심하고,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콧물처럼 노란색에서 초록색 빛깔의 분비물이 나옵니다.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제도 조금 달라져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항원충제인 후라시닐정, 티니다진 처방받아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셔야 하죠. 칸디다 질염은 병원 가셔도 되고 약국에도 약이 있어요. 칸디다 질염과 세균성 질염은 원인균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칸디다균은 진균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칸디다 질염인지 세균성 질염인지는 증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칸디다 질염인 경우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나오면서 냄새는 세균성 질염보다 덜하지만 가려움증이 더 심합니다. 질염에 사용되는 항진균제는 질정과 경구제가 있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일반의약품 질정으로 치료 가능하나,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거나 자주 재발된다면 디프루칸 캡슐 같은 경구용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세균성 질염은 세정제, 항생제, 피임약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질의 산성도가 내려가서 다른 균들이 번식하게 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체내 환경에 따라 언제든 감염될 수 있는데요. 경증이라면 지노베타딘 질 세정액 같은 소독으로 완화될 수 있고, 일반의약품으로는 세나서트 질정, 세나트리플 질 연질 캡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반복된다면 후라시닐정, 티니다질정 등 항원충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합니다. 임신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경구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크레오신 질크림을 사용합니다. 케이스별 사용약물 설명드릴게요. 분비물이 노랗거나 초록빛을 띈다면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약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비물이 증가하고 비릿한 냄새가 난다면 세균성 질염의 가능성이 큽니다. 약국에서는 세나서트 질정, 세나트리플 질 연질 캡슐 등 세균성 질염 적응증이 있는 약 또는 지노베타딘 질 세정액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후라시닐정이나 메로겔, 크레오신 질 크림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이 나오며 매우 가렵다면
칸디다 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항진균제인 카네스텐 질정을 사용합니다. 외음부까지 같이 가려운 경우에는 카네스텐 크림을 병용해서 사용합니다. 전문의약품은 디프루칸 캡슐, 더모픽스 질정이 있습니다. 외음부에 습진이 생겼으며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항진균제와 스테로이드가 복합제로 있는 하이트리 크림, 엘린 플러스 크림을 사용해야 합니다. 습진이 심해서 상처가 생겼다면 다른 세균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 가셔야 합니다. 약간의 가려움증이 있다면 세균성 질염, 칸디다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모두에 적용 가능한 지노베타딘 질 세정액을 사용하여 외음부를 소독한다면 초기에 가벼운 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균성 질염이 반복된다면 질 유산균 복용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칸디다 질염 예방에 질 유산균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칸디다 질염은 정상 pH에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디다 질염은 곰팡이 감염인데요. 이 진균은 산성, pH가 4에서 4.5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질 pH만으로는 칸디다 감염의 억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칸디다 질염을 예방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칸디다균 과아 증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칸디다 질염이 발생되기 쉬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칸디다 질염 발생의 위험 인자는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나 과로, 면역 억제제 복용 등의 이유로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가 있고요. 항생제를 먹으면 락토바실러스 균도 죽으면서 칸디다 균만 남아서 얘가 그 빈자리에 과증식되죠. 그리고 임신이나 배란기,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글리코겐이 증가되는데요. 이게 칸디다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칸디다 가증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을 과하게 드시면은 이 당분이 칸디다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칸디다 질염의 고위험군이 되고요. 그리고 외음부 환경에 의해서 감염이 증가될 수 있는데요. 꽉 끼는 옷, 바람이 안 통하는 옷이나 젖은 수영복을 오래 입고 있다거나 습하니까 세균이나 진균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질 유산균 복용에 대한 영상은 카드 삽입해드릴게요. 여름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병원균 번식이 좋고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라 질염, 무좀 같은 감염성 질환이 증가되는 시기입니다. 분비물이 증가하고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려움증 증상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가려운 곳을 긁는 행동입니다. 긁을수록 가려움증을 느끼는 세포가 증가하고 긁은 곳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피가 나면 2차 감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